뇌피셜이 판을 치는 방송 정곰 세상 보기의 정곰입니다. 요즘 연말이죠.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가 곧 조만간 도래할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요. 반짝반짝하는 전구들이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연말만 되면 사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년을 결산하는 서류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밤을 새는 일들도 부지기수고 굉장히 빡센 환경에서 뭔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직장인 분들을 응원합니다. 육체 노동만 하는 현장만 목숨을 걸고 일하는 현장이 아니죠. 갑자기 미생의 대사를 왜 하고 앉아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서류가 날아다니는 사무실도 목숨 걸고 일하는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영업을 따고 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그런 현장이라는 거죠. 영업을 성사시켜야 되고 서류 작업 하나에 울고 웃는 상황이 그곳이기 때문에 정말 종이가 총알처럼 빗발치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A4 용지를 하루에도 수십 개씩 뜯어 제껴가며 보고서를 만들고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고생하시는 그 사무직 여러분들을 모두 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주제 정해봤습니다. 전쟁터 같은 사무실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좀 세상을 바라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잊으신 거 없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 네. 아이템을 찾아 헤매이는 하이에나 같은 정곰의 눈에 문득 하나의 기사가 눈에 빡 들어옵니다. 미디어 오늘 12월 6일 기사 동아일보 직원 끝없는 업무 압박에 투신이라는 기사를 참조했습니다. 발췌한 성격이 강하고 참조했기 때문에 공공적인 장소에 또 게재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한 점 양해 바랍니다. 대다수의 조직사회는 상하 수직구조 사회죠. 위에서 아래로 명령이 하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상외로 비효율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죠. 따라서 리더의 자질도 많이 요구되는 곳이 이런 수직구조 사회입니다. 특정 업무가 진행이 될 때 뭔가 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 위에서는 아랫사람을 독려해서 업무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 중 독려라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독려를 하느냐가 그 기업의 문화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자, 해당 기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건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한 언론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투신을 했고 그 투신을 한 이유가 어느 정도 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직원이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데 그 직원의 상사가 영업 실적을 압박을 하고 굉장한 폭언과 폭압을 자행했다라는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어떤 직위인지 어떤 직무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한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추론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저의 추측이 무조건 뇌피셜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00% 사실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실적이라는 내용을 봤을 때는 아마도 광고 유치 정도의 영업 실적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6개월 전 부임한 상사가 폭압적인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회의가 들어가면 몇 시간씩 이제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하고요. 그런 어떤 질타와 책망 등이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영업 실적은 회사의 존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이고 실적이 전부인 그런 세계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나의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어차피 뇌피셜이니까 기사상 피해자분이 들었을 법한 이야기를 한번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주의사항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기분이 정말 나빠질 수 있으니까 좀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뒷부분으로 스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뒷부분으로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되냐면, 야, 너 이거 계약 따올 수 있다며. 뭐 어떻게 된 거야? 능력이 그밖에 안 되냐? 야, 네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너 같은 인간이 여기 있어봐야 회사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어? 서류는 또 이게 뭐냐? 눈깔이 있어? 눈깔이 있으면 좀 봐봐. 야, 눈이 장식품이야? 뇌는 옵션이냐? 지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 결제를 받겠다고 갖고 온 거냐? 네가 못하면 내가 욕먹어 임마. 어? 네가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사람을 자꾸 병신을 만들어? 아, 이거 하다 보니까 내가 열이 받네. 야, 몇 번을 말해, 몇 번을, 똑같은 걸 몇 번을 얘기를 해. 세냐? IQ 한 자리야? 기억 못해? 기억력이 없니? 너 알츠하이머니? 에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같이 일할 거면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애들 데려다 놓는 게 훨씬 잘하겠다, 어? 야, 가다가 대학교 애들 데려다가 여기 앉혀놔도 너보다 잘해. 이 회사 어떻게 들어왔냐? 어? 너 낙하사냐? 백 썼어? 이렇게 하면 너 진짜 잘려. 야, 위에다가 뭐라고 보고할래? 어? 내가 너 잘리게 해줄까? 약간 요런 얘기들로 점철된 욕설들을 아마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 한 가지 더 정확히 기억하실 것, 어디까지나 뇌피셜입니다. 저 기사에 대한 피해자분이 이것과 똑같은 워딩으로 똑같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점쳐보자면 제 생각엔 이것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최소한 이제 비속어는 이제 병신 정도 선에서 세냐 세대가리냐 이 정도 선에서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이제 육두문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정확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차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같더라도 업무의 진행 방식이 각자 달라요. 나도 다르고 너도 달라요. 그렇다면 그런 업무 방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맞춰가야 됩니다. 그렇게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항목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십억짜리 계약을 말아먹었거나 회사가 망할 정도의 큰 사고를 쳤어도 사실 사람을 저렇게 괴롭히면 안 돼요.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대갓집 양반이 노비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물론 이제 노비를 죽일 수도 있고, 그 노비가 재산으로 속했기 때문에 그 노비의 어떤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권세가 굉장히 강했긴 했지만, 그때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을 하인대하듯 부리면서 폭언과 폭압을 행사를 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왜 죽냐고요? 그렇게 상해버린 자존심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정신적인 데미지를 순화시키는 데만 해도 엄청난 힘이 들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겠죠. 그 사람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도 무너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영업, 실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과해요. 무조건 실적입니다. 저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깔아내려서라도 실적을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굉장히 이건 진짜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건 결과로 말합니다. 저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많아요. 구글이라는 회사들도 굉장히 편한 환경, 굉장히 그 사원들 위주의 환경에서 일을 시킨다고 하고요. 애플도 잡스 사후에 폭언이나 폭압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뭔가 좀 더 기업 사회문화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업무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들 해요. 시스템을 정비하고 윗사람들이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언이나 폭압은 가장 저질 방법이고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혼내고 저 사람을 다그치면 즉각적인 변화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건 한 계단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 한 계단 이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직원도 그렇고 그 조직체도 그렇고 그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전락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 기업으로, 쓰레기 단체로, 쓰레기 인간으로. 분노의 방향은 밑에 사람들한테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해야 할 그 분노의 방향은 아래가 아니라 바로 위로 향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천지 차이로 바뀝니다. 무조건 화내고 욕하고 그 사람을 찍어 누르고 압박을 해서 나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서적이나 경영서적들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잘 나가는 회사들도 많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개인의 영달도 이루면서 회사의 발전도 이룩하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중간 관리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는 겁니다. 저는 물론 중간 관리자가 되어본 적은 없어요. 팀장이나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걸 달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본부장도 그렇고요. 달아보고 싶은데 급여 많이 받으니까 달아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직급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사람은 욕설을 많이 하고 성격이 지랄 같으며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한테 싸바싸바를 잘하는 사람이 잘 올라갑니다. 밑에 사람들 팀 아우르면서 팀 챙기면서 자기 희생하면서 팀 챙기는 사람은 도태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가 그렇게 거지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안 그런 사회도
있기야 하겠죠.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 보통은 두 가지 감정이 생깁니다.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하나는 아이씨 내가 진짜 저 새끼보다 잘 되고 만다 하면서 일에 의욕을 불태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악에 받쳐서 일을 하는 거죠. 악에 막 죽여버릴까 이러면서 일하는 거 있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못해 먹겠네. 약간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죠. 대부분은 이렇게 해서 많은 좌절과 절망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울함과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꾸역꾸역 욕을 먹으면서도 회사에 다녀야 되죠. 누군가는 이 대기업이나 이 좋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부모님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쉽게 그만둔다는 말을 못해요. 그만뒀다고 그만두는 행동 자체를 못합니다. 말은 뭐 할 수 있지 때려치겠다 뭐 못하겠다 뭐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을 못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슬픈 이유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아이들에게 용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에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이에요. 여자, 남자를 포함해서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쉽게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조금 더 심하죠. 여기에 성적인 모욕감까지 더 더해지면 여자분들은 더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죠. 자기 자신에게 혹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도 못 견뎌서 내가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삐뚤어졌다고 할까요? 뭔가 그냥 진짜 좀 바보처럼 참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에 병을 쌓아놓게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한 개인이 일을 잘 못했다면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 회사에 근속한 사람이 지금 현재에 있는 팀장에게서 욕을 바가지로 쳐먹을 만큼 그렇게 일을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동안 그 회사에서 근속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일을 할 줄 알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 사람을 갈굽니다. 왜? 이 사람이 1의 일을 하고 있으면 갈궜을 때 2의 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갈구는 거죠. 이 사람은 이미 회사에서 충분히 비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월급값은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윗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윗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정치, 말도 안 되는 경영 때문에 아래에 있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정신적인 모욕감을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위에 어떤 사람이 저딴 개소리를 짓거려대면 일단 회사에 건의하십시오. 그리고 신고제도가 있으면 당당히 신고하십시오. 위에 있는 팀장이나 위에 있는 부장이나 위에 있는 과장이나 위에 있는 본부장이나 부장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라고 하면 그 회사를 당당히 그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기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해당 상급자가 부임하고 6명의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만뒀다는 건 그만큼 폭언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참다가 저 기사의 주요 피해자분도 11층에서 투신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목숨을 건지셨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정 소송, 그때 이제 회사에서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과 더불어서 법정 소송을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네요. 정말 이제 저런 이야기 안 들어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에이 설마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사람들이 어디서 말 같은 소리 해라 라고 하겠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겪어봤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혹독하게 질타를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거나요. 평생 저 같은 경우도 죽음이라는 단어, 자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에서도 죽으면은 연옥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제 기독교 신자였으니까 기독교에서도 자살은 안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에 좀 교육도 됐었고, 삶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편하게 살아오다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런저런 어떤 폭언과 포갑을 당해봤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정말 저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미생물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해서 내가 어떡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나 어차피 사라져도 아무도 세상 돌아가는 거에는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의미가 뭐지? 내 존재의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까지 접어들어가게 되면서
뭐 11층에서 떨어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격살인은 그냥 그 사람을 갈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숨을 없앨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야씨, 나 때는 뭐 전쟁이었고 총알이 빗발치고. 그 사람의 말이 총알입니다. 요즘 같은 세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윗사람들이 던진 한마디 말이 총알이라서 그게 비수처럼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 사람 인생이 망가져요. 인생을 끝장내는 방법입니다. 진짜로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로요. 뭐 보시다시피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고 뭐 자살이란 단어를 떠올려 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살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좀 호응도 해주시고 뭐 댓글도 뭐 사랑이 넘치는 댓글들 많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댓글들 보면서 아주 삶의 활력소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욕설은 좀 안 하시면 괜찮겠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상사들의 욕설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기사는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문제에 폭압을 일삼았던 상사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중간관리자를 매우 편들어주게 됩니다. 그쪽 조직체 사람들은요. 성추문이나 성폭행,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한 회사는 그를 보호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빡셌겠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미친듯이 때려잡으면서 위에 있는 사람한테 싸바싸바 하면서 얼마나 치고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도 보호해주고 하나의 가족처럼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조직체가 그냥 저 모양 저 꼴인 겁니다. 그냥 오늘 좀 길게 좀 털어봤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이 사회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욕하면 한가하십시오. 참으면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돈보다 명예보다 당신 그 자체로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힘내세요. 여기까지 정범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재밌을 거예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고 요거 다 보시면 요거 보세요. 아, 이거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지.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하면 딴 데로 가잖아. 그러면 이것만 봐. 이것만. 아, 이거 재미없을 것 같다. 그럼 이거 보세요. 이거. 요 클릭하는 거 다 알았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